61세 약사, 자식에게 가게 넘겨줬다가 길거리 나앉았다. 은퇴 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사람들. 서론 착한 부모가 결국 불행한 노후를 맞이한 이유. 가게도 넘겨줬고 집도 공동 명의로 바꿔줬는데 이제 나보고 왜 여기서 나가라고 하니? 이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61세 약사였던 그는 30년 넘게 운영해오던 약국을 아들에게 기꺼이 물려주었습니다. 자식도 힘들 테고 이참에 은퇴도 할 겸 물러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불과 2년 뒤 아들은 결혼했고 며느리는 시댁 일엔 간섭 말아달라는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모아온 퇴직금, 가게, 집까지 전부 자식에게 미리 넘겨준 대가였죠.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현역이라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미 퇴장한 사람으로 보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너무 씁쓸한 이야기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은퇴 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4가지, 그리고 그 이유. 노후에 베푼다는 건 단순한 도움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느냐, 잃느냐의 경계선이기도 하죠. 다음은 은퇴 후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4가지 베풀의 착각입니다. 1.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 은퇴한 부모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입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자식에게 뭔가 하나쯤 물려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리 주는 순간 당신의 권한은 사라집니다. 예전처럼 조언도 못하고 때론 소외되기까지 하죠. 사례일 61세 약사, 아들에게 약국과 집 명예 넘긴 후 쫓겨나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어씨. 아들이 약사 면허를 따자 그래, 내가 이어가렴 하고 사업자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는 은퇴하며 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불편하다 했고 결국 어씨는 원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퇴직금도 약국도 집도 모두 넘긴 뒤였습니다. 교훈 명의 이전은 사랑이 아닌 계약으로 다뤄야 합니다. 최소한 거주권, 생활비 보장 등의 조건을 법적으로 걸어두어야 노후가 지켜집니다. 2. 형제 친척에게 돈을 꾸어주거나 보증 서는 것. 은퇴하면 이상하게도 주변에서 연락이 많아집니다. 형님, 이번에 가게 좀 열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한 번쯤은 돕고 싶죠. 하지만 은퇴 후 자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벌면 되지가 통하지 않거든요. 사례의 63세 택시기사, 동생 보증 섰다가 노후 파산. B씨는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운영하던 63세 은퇴자였습니다. 여유는 없지만 생활은 가능했죠. 그런데 동생이 가게 보증만 서달라며 찾아왔습니다. 친형으로서 거절 못하고 도장을 찍었고 그 뒤로는 파산 소식만 들렸죠. 결국 B씨는 택시도 날리고 노후 생활비도 부족해졌습니다. 교훈: 은퇴자는 절대 보증과 연대 책임을 지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의 파괴입니다. 3. 친구 이웃에게 무리하게 베푸는 것.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인간관계도 의외로 확장됩니다. 봉사활동, 교회, 동호회, 경로당 등에서 마음씨 좋다는 소리 듣고 싶어 지갑을 열게 되죠. 그런데 그건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례 3. 60세 공무원 퇴직자, 동호회에서 2년간 밥값 부담하다 허리 휘다. C씨는 공직생활 30년 후 은퇴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있었죠. 은퇴 후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가 자주 사람들을 만나며 밥도 사고 술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일이 되더군요. 누군가는 그를 돈 많은 퇴직자로만 기억했죠. 결국 그는 인간관계도 잃고 생활비도 빠듯해졌습니다. 교훈: 당신의 친절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걸 너무 쉽게 쓰지 마세요. 왜 은퇴 후 베품은 신중해야 할까? 은퇴 이후의 인생은 소득 없는 경제생활입니다. 현역 시절처럼 다시 벌 기회도 적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이제 남은 자산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써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자산을 가볍게 베푸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가벼워집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자기 실현이 가장 고차원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초 욕구 생존, 안정과 충족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의 과한 베품은 자기 실현이 아닌 자기 소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하고 싶다면 조건 있는 나눔을 하세요. 자식에게 가게를 넘기되 생활비 일부를 계속 받거나 계약서를 씁니다. 여유가 있는 만큼만 하세요. 퇴직금의 10%, 연금의 5% 수준처럼 기준을 정하세요. 도움을 가장한 착취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도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맺으며 착한 부모보다 지혜로운 은퇴자가 되어라.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뭐든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 가족이 당신의 은퇴 이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지혜롭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먼저 베풀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 착한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으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절대 베풀지 마라.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착한 사람의 착각. 자식에게 가게를 넘겨줬더니 2년 뒤에는 나가 달라더군요. 경기도에서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던 61세 약사 어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들이 약사 면허를 취득하자 흔쾌히 약국을 넘겼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집 명의까지 자녀에게 이전해주며 이젠 내가 물러날 때라 생각했죠. 하지만 2년 후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는 이 집은 이제 우리 둘이 살겠다며 그에게 짐을 싸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그는 월세 원룸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고 생계비는 국민연금으로 겨우 해결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선의로 베푼 것이 시간이 지나며 당연한 권리로 오해되고 본인은 어느 순간 보호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노후 착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 재산 이전 가족 사랑이라는 오해. 은퇴자들이 자주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이나 사업체 같은 실물 자산은 이전 순간 법적 권한까지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상황이 변하면 부모의 의도와 관계없이 퇴거 요구, 경제적 단절, 심지어는 연락 두절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전문가 조언. 재산 이전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법적 계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을 줄 때는 거주권 보장, 생활비 지급 조건, 사후 처분 조항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형제 친척에 대한 정은 노후의 리스크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관계 중 하나가 바로 형제, 친척입니다. 퇴직 소식이 알려지면 어김없이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 가게 하나 하려는데 아이 학비가 급해서 등의 말로 도움을 요청하죠. 정에 이끌려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 63세 퇴직 공무원 B씨는 동생이 창업 보증만 서달라고 부탁하자 단순히 인감 도장 하나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사업은 1년도 안 돼 폐업했고 B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남은 연금까지 압류되며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자의 자산은 다시 축적할 수 없습니다. 보증이나 대출은 절대 서지 말고 무이자, 대출이나 소액 지원도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노후를 지켜주지 않는다. 은퇴 후 봉사활동, 교회, 경로당, 동호회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지갑을 여는 일이 많아집니다. 생일 때 밥을 사거나 회비를 대신 내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관계 유지 비용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 60세에 은퇴한 C씨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매주 밥값을 내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두가 그의 기대를 당연하게 여겼고 부담을 토로했을 때는 옹졸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도 끊기고 생활비도 빠듯해졌습니다. 전문가 조언. 관계는 대등할 때 건강합니다. 사적 모임에서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는 소비 기준을 분명히 하고
한번 베풀었다고 해서 계속 베푸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은퇴 후 자산은 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상적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지출만 이어진다면 수명보다 자산이 먼저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자녀 중심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는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몫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전문가 조언. 노후 자산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자산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의료비, 주거비,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절대적 안전 자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결론 지혜로운 은퇴자는 적게 베풀고 오래 살아남는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고 가족을 위해 뭔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베품에는 반드시 조건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음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노후의 현실입니다. 현명한 은퇴자란 감정보다 계획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베풀었는가? 보다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를 먼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당당하게 당신의 노후를 보호하십시오.